금이온은 전자를 얻는 원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시로는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고요. 금이온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주로 이런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 주로 이온 결합이다 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을 할 때 주로 하는 결합이 이온 결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결합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공유 결합입니다. 근데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항상 지난번에도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비활성 기체로 가고 싶어하는 전자 배치를 비활성 기체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질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온 결합할 때도 전자를 주고 받으면서 비활성 기체로 가는 거고, 지금 배울 이 공유 결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비활성 기체 18쪽 원소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녀석들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온은 주고 받은 게 이온인데요. 공유는 말 그대로 전자를 서로 같이 공유하는 거. 이게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유 결합은 주로 어떤 원소 사이에서 잘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주로 일어난다라고 했었는데, 이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나타나는 결합이 이제 공유 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 사이에 나타나는 건데요. 전자쌍을 같이 사용한다, 즉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교과서에 수소와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있는데요. 이 수소와 물 분자를 통해서 공유 결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유 결합 수소 원자에 해당하는 공유 결합을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수소 원자는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하나씩.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 수소 원자 주기에 있었던 헬륨의 전자는 두 개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소 원자들이 각각의 전자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얘도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이니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서로 같이 공유해서 두 개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공유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유결합입니다. 비활성 기체 H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용해서 서로 하나씩 나눠놨습니다. 그죠? 왼쪽도 그렇고, 자, 오른쪽도 하나, 두 개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전자 하나씩을 내어주면서 이 내어준 전자를 가지고 전자쌍을 만들고 그 전자쌍을 서로 같이 사용한다,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때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은 결합을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화학 결합은 항상 저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안정적이니까. 그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 분자 볼게요. 자, 물은 비금속 원소인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H2O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는 지금 16조 원소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수가 저기에서 보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어떤 형태로 네온의 형태인 88쪽 원소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수소에서 내주는 그런 원자를 이렇게 서로 공유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산소도 최일격 분자수가 8개가 됐고요. 똑같이 수소도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수소 원자는 아까도 같듯이 비활성 헬륨과 같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이러한 결합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이 공유 결합을 형성한 각 원자의 전자 배치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아진다라고 합니다. 같아지는 거죠. 자, 이때 그렇게 해서 공유하는 전자를 공유 전자쌍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유 전자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기에서는 그리고 공유하지 않은 지금 여기 상수에서 보면 얘네들은 공유되지 않은 전자쌍이죠. 공유되지 않은 전자쌍을 뭐라고 하냐면 비공유 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유 전자쌍, 그다음 비공유 전자쌍. 공유하는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 그렇지 않은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명칭도 용어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거입니다. 자, 이온 결합은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을 때 형성되는데, 원자들이 다른 원자와 전자를 공유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모형에서 봤듯이 수소 분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만들고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합 밑줄 치세요.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의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하는 이러한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유 결합. 그러니까 수소 원자 수소 원자 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더해지면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수소가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런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를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 원자와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분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만났다. 그러면 물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와 원자가 만나면 분자가 된다. 원자와 원자가 만나면 분자가 되는데, 세상 모든 물질들은 다 화학 결합으로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료실에 보시면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의 공유 결합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저기서 잘 살펴보시면 산소 원소 두 개가 결합해서 산소 분자를 형성할 때, 그리고 같이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하고 또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할 때, 질소 분자를 만들 때는 전자쌍을 세 쌍을 결합한다는 겁니다. 이 수소는 전자쌍이 하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산소는 최외곽 전자수가 6개니까 두 개를 내놓죠. 그리고 두 개를 내놓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만드는데, 이때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두 개가 된다는 겁니다. 수소는 몇 개였어? 하나. 얘는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 비공유 전자쌍 몇 개예요?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때 이렇게 얘는 공유전자쌍이 하나, 얘는 두 개일 때 이 두 개를 이중결합이라고 볼게요. 얘는 그냥 하나니까 일중결합. 만약에 공유전자쌍이 세 개야, 질소 같은 경우가 바로 세 개입니다. 질소 같은 경우가 바로 공유전자쌍, 공유가 이제 세 개를 공유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는데, 이 질소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하죠. 이러한 결합을 우리가 삼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결합했을 때와 두 개가 결합했을 때와 세 개가 결합했을 때가 있을 텐데 누가 더 강할까? 하나일까? 두 개일까? 세 개일까? 세 개. 그렇죠. 세 개. 공유결합일게 공유전자쌍이 많을수록 공유결합의 힘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유전자쌍의 개수가 많을수록 결합력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유결합을 전자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뭐라고 그러죠? 이제 무료 와이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와이파이 서로 공유하잖아요. 그죠? 이런 무료 와이파이고 뭐 비번이 걸려 있는 건 자기 것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넘어갑시다. 42페이지, 41페이지, 43페이지. 어저께 배웠던 이온결합과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공유결합과 관련된 모의 실험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모의 실험은 이렇게 각각의 결합이 이렇게 진행돼요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원자 모형으로 화합물의 결합 모형을 만들어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원리를 전자 배치와 관련지어 설명해 봅시다. 노이즈 필름 있죠? 투명 필름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만들어 보진 않고 우리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질소와 수소, 탄소와 수소가 결합한 암모늄 메테인은 공유 결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떨 때 공유 결합하고 어떨 때 이온 결합하냐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입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의 결합은 이온 결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여러분들이 금속 원소가 무엇인지 비금속 원소가 무엇인지를 좀 알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얘네가 결합했을 때 얘가 이온 결합인지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유 결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의 결합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소와 질소, 수소와 메테인, 수소와 탄소 얘네들은 비금속이니까 얘네들이 할 때는 공유 결합이고 그 다음에 수소와 플루로온과 염소와 그다음 리튬은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얘는 이온 결합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됐습니까? 네. 산소와 리튬이 결합해서 리튬은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이니까 얘네들이 결합할 때는 이온 결합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게 금속 원소이고 어떤 게 비금속 원소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43페이지에 표가 있는데요. 한번 아까 실험에서 본 표인데 같이 한번 해보면 플로오리와 리튬은 금속이고 플로오리는 비금속이니까 이 녀석의 결합은 이온 결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튬은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이니까 이 녀석들의 결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이 됩니다. 질소와 수소는 둘 다 비금속이니까 얘네들이 결합하게 되면 공유 결합이 됩니다. 탄소와 수소의 마찬가지로 비금속이니까 얘네들이 결합했다 그러면 공유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상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각각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를 살펴보면 리튬은 몇 개예요? 얘는 2개입니다. 하나를 내줬어요. 양면에서 내줬으니까 2개. 플로오리는 8개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는 얻었으니까 8개. 하나 리튬 할 때 리튬 역시 마찬가지로 내줬으니까 2개. 산소는 얻었으니까 8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질소와 수소의 공유 결합, 질소는 8개가 되고요. 수소는 2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도 8개가 되고 수소도 2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뭔가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화학 결합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비활성 기체로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을 전자 배치와 관련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양이온, 음이온, 그다음에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각 원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와 같아져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도록 결합이 형성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뒤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겠지만 바로 저런 문제입니다.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결합이나 결합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와 같아져야 된다. 같아지려고 결합을 만드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온 결합과 그다음에 공유 결합.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결합도 있습니다. 다른 결합도 있는데 그 결합도 마찬가지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결합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정리하셨죠? 네.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다 이러한 이온 결합 또는 공유 결합 또는 다른 결합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종류는 원소는 같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지구 시스템 또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물, 이산화탄소, 염화나트륨, 산화철, 탄산가스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수많은 물질들은 몇 가지 원소들이 이온 결합 또는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광합성이라든지 또 우리 몸속이라는 소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하고 오늘 배운 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보도록 합니다. 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정기적 인력으로 형성된 화학 결합 무슨 결합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온 결합, 정정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거 이온 결합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자, 두 번째, 비금속 원소 원자 사이의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화학 결합, 공유 결합이 되겠습니다. 공유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44페이지 보시면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존재들의 물질들은 어떠한 결합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